자, 지금 만약 거울을 봤는데 내 입속에 크라운이 하나도 없다. 아주 칭찬할 일입니다. 칭찬해. 하지만 나에게 크라운이 단 한 개라도 있다면 누구나 이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. 언제부턴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음식물이 자주 끼는 것 같고 좀 아픈 것 같은데 이 크라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닐까? 크라운 내부는 안녕하신가? 이처럼 크라운 교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영상 제작해봤습니다. Stay tuned! 자, 일단 대전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에게 증상이 없고 크라운의 내부가 썩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크라운을 교체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. 뭐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죠. 단 여기에 내가 일정 기간마다, 즉 6개월 아니면 늦어도 1년마다 정기점검을 꾸준히 받고 있다라는 전제가 한 가지 붙겠습니다. 자, 그럼 아픈지 안 아픈지는 내가 스스로 잘 알 거고,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크라운 내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방사선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해도 이를 100%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생각으로는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크라운 재질 때문에 방사선 사진 상에서 하얗게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크라운 내부에 있는 속사정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벗겨내서 직접 시야로 관찰하기 전까지는 100% 확신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. 단 꽤 높은 확률로 내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. 원래 인생은 확률 게임 아니겠습니까? 일단 높은 확률을 믿고 간다. 자,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? 첫 번째로 나무를 보려면 숲을 보듯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구강위생 상태를 보면 꽤 높은 확률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치아 우식을 일으키는 세균은 얘 크라운했다, 여기가 약점이야, 난 여기만 있을래 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겠죠. 물론 크라운한 치아에 있는 세균을 더 닦아내기 힘든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치아들은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유독 그 치아만 심하게 썩어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 경험상으로도 크라운을 실제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거를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구강위생이 우수하신 분들의 경우는 내부도 상당히 양호한 경우가 많았어요. 구강위생이 엉망이신 분들의 경우 크라운을 벗겼을 때 여지없이 크라운 내부도 검은색으로 고목나무처럼 썩어서 푸석푸석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불안할 수 있죠. 하지만 검진 시 크라운한 치아의 아랫부분, 즉 크라운과 뿌리 부분의 경계 부분을 탐침해 봄으로써 그 상태를 대략적으로 짐작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조합됐다면 정확도는 더 올라가겠죠. 치과용 기구로 크라운 주변을 탐침해봤을 때 잇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치아의 목 부분, 즉 뿌리 부분의 치질이 건전하고 푸석푸석하지 않다면 역시 높은 확률로 크라운 내부는 안녕하실 겁니다. 따라서 내가 꾸준히 정기점검을 받고 있다면 크라운이 10년이 넘었다 해도 기간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불행하게도 크라운을 정말 내가 교체해야 된다면 그 교체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신호 역시 존재하는데요. 그것들에는 아프다, 언제부턴가 그 크라운한 부위에만 유독 음식이 끼는 것 같다, 크라운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, 그리고 크라운한 치아에 유독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다 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. 크라운 내부가 아픈 경우는 내가 신경치료를 받지 않고 씌운 크라운이라면 신경이 비가역적 치수염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. 내가 설사 신경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그 신경치료받은 치아도 조금이라도 감염 조직이 있으면 재감염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. 또 크라운한 치아 내부에 크랙이 가 있게 되는 경우 씹을 때마다 아플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 크라운을 벗겨서 그 크랙이 과연 뿌리까지 진행이 됐는지, 살렸을 수 있는 치아인지 재평가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. 아쉽게도 그 크랙이 뿌리 부분까지 가 있다면 그 치아는 발치하셔야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로 유독 크라운한 치아만 음식물이 자주 끼는 것 같은 경우, 음식물이 끼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, 그 공간은 크라운의 내부의 치아가 썩어서 생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아무리 겉은 크라운이 덮고 있더라도 공간이 파이게 되면 정말 귀신같이 그 사이로 음식물이 끼어서 악통을 느낄 수 있거든요. 또 크라운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상당히 불길한 사인인데요. 정말 최악의 경우는 크라운 내부의 치아가 분리가 돼서 아예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.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운 내부가 썩은 경우 처음에는 우리가 치아 전체의 모든 면에 시멘트가
알려져 있지만 썩어서 그 공간이 소실되게 되면 그 부분으로 시멘트 워시아웃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라운의 지지가 부족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이런 경우 크라운을 제거해서 크라운 내부 상태를 평가해 봐야 되겠죠. 마지막으로 크라운 한 치아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크라운 제거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. 이 경우는 꼭 냄새가 난다고 해서 크라운을 제거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냄새가 나는 것은 결국 세균 때문인데 크라운 내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크라운 하방의 잇몸이 안 좋아져서 깊은 고랑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서식하는 세균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 크라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잇몸 치료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정기 검진을 할 때 크라운이 있는 치아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검사를 해주세요 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크라운 주변 잇몸을 검사해봐서 크라운 주변 잇몸은 건전한데 유독 거기서만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크라운 내부의 문제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크라운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진단을 내려주실 확률이 클 겁니다. 자, 내가 크라운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낙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세요. 제가 크라운을 제거하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치과용 기구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때 몇 번 통통 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현저히 줄었습니다. 크라운을 다 쪼갤 때까지 물이 나오고 입을 벌려야 되는 수고스러움을 좀 감수해 주시고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. 또 크라운을 제거하는 것이 마냥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장 내부의 상태를 검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크라운을 제거해서 크라운 내부의 상태를 잘 점검한 후 치료를 받으면 골드타임을 놓쳐서 그 치아를 영영 잃게 되는 경우보다 우리에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. 오늘의 결론, 내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잘 받고 있고 굳이 증상이 없는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해서 크라운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. 다만 아프거나 그 부분으로 음식물이 계속 끼거나 크라운이 미세하게 동요하거나 냄새가 심하다면 경우에 따라서 크라운을 제거하고 재평가받아 볼 필요가 있다. 크라운 제거?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.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.